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반에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훈련은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자원봉사단 등 안내 요원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사항을 가상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방금 오후 2시 정각을 기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8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행정안전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 그리고 최승병 교수가 나오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민방위 과장님, 오늘 실시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전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20분 동안 주민 대피훈련이 진행됩니다. 또한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은 미사일 항공기를 이용한 공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 발생 시 공습 경보음을 청취하고 주위 대피소를 찾아 대피하는 등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연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대상으로 차량 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개원의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 시범 훈련도 실시합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활용 숙달을 위한 훈련도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국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훈련이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승병 교수님, 최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민방위 훈련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 공습의 양상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미사일 10수발이 아니라 값싼 드론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수백 발씩 한꺼번에 섞어서 여러 차례 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방식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인지 가려내기가 어렵고 국민 여러분이 대피할 시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우리 방공망이 모두 막아줄 것이라고 예단하고 공습경보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도 빠르게 발전하는 이 첨단 무기 앞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의 위협 앞에서 민방위 훈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보를 들었을 때 내 주변 대피소가 어디인지 빨리 파악하고 몸이 바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첨단 방공망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최선의 방어 대책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박남기 민방위과장님, 이제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짚어보겠는데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네, 가장 먼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시설로 갈 수 없다면 콘크리트 건물 안쪽에 유리창이 없는 곳이나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피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챙길 수 있는 생존 배낭이 있으면 가지고 가되 멀리 있는 물품을 찾으러 되돌아가지는 마십시오. 대피 중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힐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고 난간을 잡고 이동하며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간단히 대지는 생계다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대피소, 지하시설, 생존 배낭, 계단 등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공대방 미션 참여 이벤트처럼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하고 방송과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해서 공대방으로 인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실외에 있거나 고층 건물, 자동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외에 있다면 멀리 떨어진 특정 대피소만 고집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건물 안쪽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유리창과 외벽, 큰 간판이나 떨어질 수 있는 물체에서는 거리를 둡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으로 지하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시간이 부족하면 창문에서 떨어진 건물 중앙부나 유리창이 없는 공간에서 몸을 보호하고 다음 안내를 기다립니다. 운전 중이라면 급정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지 말고 주변 교통을 살펴 가까운 공터나 도로 오른쪽에 안전하게 세웁니다. 차량 열쇠는 차 안에 두고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되 훈련 중에는 경찰의 통제에 따릅니다. 다만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지대의 침수 취약 지역에 있는 지하시설 등으로는 대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대피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피소에 도착하면 출입구를 막지 말고 안쪽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대피한 뒤에는 관리자의 안내와 지시에 따르고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임의로 대피 장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통로를 막지 말고 통신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전화는 자제합니다. 라디오, 재난문자 등 정부 안내를 계속 확인하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가짜 영상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짧은 문자로 안전 여부와 현재 위치를 알리고 응급 환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준비일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평소에는 안전 디딤돌 앱,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에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출입구와 찾아가는 경로까지 한번 살펴두십시오. 생존 배낭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분량으로 각자 준비합니다. 2, 3일분의 물과 간편식, 상비약과 처방약, 라디오와 손전 등 보조 배터리, 마스크와 비옷, 위생용품, 가족 비상 연락카드를 넣고 간편식 등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라디오와 손전 등의 건전지는 분리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네. 박 과장님, 장애인과 아동처럼 대피 취약계층은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먼저 시각장애인께서는 평상시에 조력자와 함께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직접 확인해 봅니다. 또한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성 알림을 설정해 두면 민방공 경보를 음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께서도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진동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면 알림을 받은 후 화면에서 자세한 민방공 경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평소에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를 알아두고 비상연락카드에 나의 정보를 적어두고 부모님과 비상시 만날 장소 등을 이야기해 둡니다. 또한 공습경보 시에 부모님은 학교 등으로 자녀를 만나러 이동하지 말고 아동이 선생님을 믿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네. 공습경보와 화생방경보는 대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최승병 교수님 핵심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네. 사이렌이 없이 이 음성방송과 문자로 안내되는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공습경보 발령 시와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경보는 신속하게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화생방 상황 시에는 비오염 지역으로의 대피를 실시해야 하고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지상보다는 높은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생방 작용제 오염에 의한 경보 발령 시에는 화생방 방독면, 보호의 또는 이 고무장갑, 고무장화, 비옷 등 이 대체 물자를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높은 층 실내로 대피를 한 경우에는 외부의 오염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밀폐나 차단하셔야 됩니다. 출입문과 창문은 닫고 투명 테이프나 알루미늄 테이프, 젖은 수건, 신문지 등으로 밀폐하고 에어컨, 환풍기,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외부와 연결된 기기의 주변부는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화학작용제 오염 시에는 실내 대피가 어렵고 외부에 있는 경우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되 오염 지역 내라면은 바람이 부는 좌우측, 직각 방향으로 대피해야 보다 안전합니다. 네. 화생방 보호 장비가 없을 때 고무장갑, 고무장화, 우의 등 대체 물자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화생방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KF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임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없다면 손수건이나 의류, 거즈 등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호흡기로 오염작용제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부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비옷이나 방수 의류, 두꺼운 외투 등을 머리까지 착용해서 오염 공기의 유입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장갑이나 보호 덧신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을 2겹 이상 착용하거나 우천시나 학교나 음식점에서 조리 시에 활용하는 고무장화를 착용하면 화학 오염이나 방사능, 낙진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장갑, 고무장화, 투명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등도 이 화학 작용자에 대해서 2시간에서 6시간까지 방호가 가능하고 이 상황에 따라 두꺼운 고무 재질의 생활용품은 화학 오염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방위 과장님, 이번 훈련 중에 소방차 앰뷸런스 길 터주기 훈련이 있는데 이를 위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보이면 비상등을 켜고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리고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을 서행하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차량을 좌우차로로 이동시켜 중앙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등을 켜고 긴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길을 터주다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꼭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막히는 출퇴근길처럼 정체 구간에서는 길을 터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차량이 좌우로 조금씩 핸들을 꺾고 공간을 만들면 소방차나 구급차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선을 급하게 바꾸거나 경적을 울리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 병원 진입로 근처에서는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적극적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네. 이제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15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공습경보를 훈련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 시간부로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방금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돼서 이번 훈련의 주민 이동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실제 경계 경보는 경보 해제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보의 안내에 따라야 됩니다.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최근 해외에서 규모가 큰 지진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베네수엘라와 필리핀, 일본 구마모토에서 잇따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지진 위험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 만약 집이나 마트와 같은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학교나 주택에 계실 때에는 이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춘 뒤에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또한 백화점, 마트와 같은 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계단이나 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역시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 밖으로 나가실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하시되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전이나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으로 대피하시고 대피할 때도 뛰지 말고 걸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계단 밖으로 나오셨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지진 5개 대피 장소나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러면 운전 중이나 전철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운전 중인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에 열쇠를 꽂아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하십시오. 전철에서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서 일단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자, 그리고 최근 해역 지진도 다수 발생하는데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디로 대피하면 될까요? 네, 먼저 내가 있는 곳이 지진 해일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아두시고요.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지진 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건물 3층 이상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 지진 해일은 수시간 동안 더 높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대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대피한 다음에는 어떻게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까? 네, 대피 후에는 반드시 이 재난방송이나 라디오, 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공식 안내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진 직후에는 가짜뉴스나 루머가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셔야 안전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훈련 경보 해제 안내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20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행안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한양대학교 최승병 교수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종로 5가역이다. 할머니, 종로 5가예요. 종로 5가?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